피해 지역에 한번 오셔가지고 현장도 둘러보시고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봉평동 일대의 수리 조선소로부터 주민들이 환경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서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 생활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주민 피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낼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고 엄청 실이 소음이 심해요 여기. 그러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 냄새가. 이 소리 때문에 지금 완전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요. 현재 우리가 밤마다 밤주 야로 이래요. 이거 무엇입니까? 까만차입니까? 흰차입니까? 이게? 문을 다 닫아놨다니까 지금요. 이걸 뭐 책을 세워줘야지. 이래가지고 아이고 뭐. 엄청 세이 많이 나죠 여기 소음이. 방이 창문을 못 열다. 여름철 되면은 칠 냄새 나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창문을 못 열고 에어컨을 하루 종일 그냥 끌어놨면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안 있고 우리는 그냥 뭐 신나게 산으로 이렇게 간다고.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두 번째 화면은 2008년도에 시청 앞에서 항의 시하는 모습과 1만 명 그 서명운동 발대식입니다. 3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피해 호소 현수막하고 그 주위에 있는 차들이 비닐 덮인 주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지난해 9월에 이제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통영시 봉평동 일대는 25년 전부터 주택지에 인접한 조선소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2007년 10월 조선소 환경피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조선소가 돈벌이만 급급해 주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이 예민한 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건강권, 행복 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항의 집회를 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평동 주민들은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페인트로 죽어간다며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조선소의 분진, 악취, 소음 등 환경위로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주택과 조선소가 바로 붙어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 6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6번은 통영항에서 해수면과 육지부의 온도차가 바다 쪽에서 육지부 그 주택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조선소가 작업을 할 때 소음, 분진, 페인트 날림, 악취 등의 주거지 쪽으로 바람이 날아와서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됩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리 있죠. 저게 전용 공업지역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저도 의원님과 함께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날 갔을 때는 수리 조선소 부지가 이제 공업지인가 싶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수리 조선소 부지가 그 86년까지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었고 이후에 이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이제 현재의 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국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놀란 게
일종 주거지에 관해 조선소가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도 그 말씀은 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나중에 답변을 듣게 되는데 저도 황당한 게요. 주거지 안에 경남도에서 공유수민 허가를 내주는데 경남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1년에 한 3억 정도 가량의 우리가 공유수민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장소에서 과연 조선소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도시관리지역 수립지침에도 주거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사이에서도 30m 이상 도로로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그 도로 양측에 각각 15m 이상의 완충록지역이나 공원으로 이객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부 보면 그게 이제 결국 얼마나 한 60m 정도는 이객을 해서라도 뭐 조선소를 꼭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처럼 도시계획 지침에도 맞지 않게 도로 하나를 두고 조선소와 주거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현재 보면 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주거지역하고 이제 수리조선소가 이제 혼재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이 지금 조선소 도장이나 그 연마 작업 등으로 이제 정주 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선소 내 선체 외판이나 수상 구조물, 해수 담사 설비 등 대형 야외 구조물 도장 시설은 대강의 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교오염 배출 시설이 아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적으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예방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입지가 부적격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조선소가 도장 연마 녹 제거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까? 예, 도장 작업은 이제 10m 미만의 소형 구조물은 이제 옥 내에서 하고 대형 구조물은 이제 부지 내에서 하되 부지 경계선 40m 이내 작업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연마나 야외 녹 제거 작업은 15m 미만 구조물은 옥내 작업을 해야 되고 15m 이상 구조물 야외 작업 시에는 이동식 집진 시설을 설치하거나 진공식 청소 차량 등으로 작업 현장에 대한 청소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방진막도 없이 그냥 분무기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냥 뭐 참고를 해주시고 집힌 시설은 그냥 최소한의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고 분무식으로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페인트나 쇳가루, 분진 등이 날아가서 주민들 저거를 마시며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인접한 주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 환경 보존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선체 외판 도장 시설의 경우에 대기환경보호전법상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서 지어야 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저 화면처럼 이제 방진망,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위반상 발생 시에는 점검을 통해서 즉시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통영시 그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해가지고 단속을 좀 집중 단속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이제 통영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수민 점 사용이 조선소가 정말 땅 하나 없는 거를 허가를 내주는 건데 경남도가 내주고 있는데 경남도의 책임이 있는 거 아이가. 그래서 당신들이 와서 단속을 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조선소가 허가 내가지고 건물은 가건물일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땅도 하나 없는 데다가 말 그대로 공유수민에다가 허가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한 30년 이상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행정이 할 수 있는 거는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속. 다니면서 합동 단속해가 실적 내고 벌금 부과하고 우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그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몇 차례 우리가 검사 요구도 하고 그랬다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남도에는 환경보건연구이라는 연구원이 있고 통영시에는 그런 뭐 장비도 없고 그 단속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선소 사내 안에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일단 뭐 위반하는 거 단속하고 바깥에 검사하는 거지 검사. 보건연구원에 검사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겠죠.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주민 민원이 많은 시기에 그 통영시와 협의해서 합동 점검 계획도 만들어서 해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에 대한 말씀은 그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필요시에 그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이동식 측정 차량이 있는데 그 측정 차량으로 3월하고 7, 8월경에 정기적으로 측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꼭 좀 측정을 주민들이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수용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과관계가 있는 건 모르겠지만은 주위에 11명의 암 환자가 있다. 암 환자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잘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병원 측에서도 왜 이게 이제 다음에 인과관계 때문에 증명도 해야 되고 또 그들 법정에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게 된다면 그 한 번에 잘 안 될 거예요. 몇 번에 거쳐서 이제 또 원인 결과를 분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가 병원 한번 가고 싶는데 어디 가서 할지 모르니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혹시 경남도가 지정 병원이 있는지 지금 지정 병원이 혹시 있습니까? 지정 병원은 따로 없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 환경 피해로 인한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민간인한테는 사실 계약서라는데 계약을 잘 안 해주고 일반적으로 주민 건강 조사 용역은 보통 이제 기간이 보통 3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은 국장님 자본화한답니다. 자기들이 비용은 되겠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자기들이 해서 검사 장소만 좀 알선이라고 하는 표현 좀 이상하네. 하여튼 검사 장소라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경남도가 한번 통영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합동 단속을 강화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검사를 갖다가 요구하는 대로 좀 응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정기적 조사를 좀 해달라는 거. 세 번째는 병원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경남도에서 역할이 있으면 그분들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세 가지입니다. 가능하시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영시 봉평동 일대 해안에 밀집해 있는 조선소들은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를 받아 선박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점 사용 인허가는 경남도에서 내주는 맞습니까? 예, 공유수면 그 점사용 허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국가관리항만구역 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리고 또 지방관리항만구역 내에는 시도의사가 허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가 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항은 지방관리항만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 앞에서 질문하셨지만은 공유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 주거지에 관해 조선소를 허가를 하는 게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실제 이제 지금 여기 공유수면 점사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 30여 년 전부터 허가가 나왔고 그 당시는 물론 그 해양수산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저희 도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그때는 해양야산해수청에서 저 허가를 처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주거지하고 같이 양립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제가 볼 때는 저희 조선소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저거 강구해야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고해야 된다. 예. 근데 국장님 그건 아셔야 됩니다. 30년 전에는 반대쪽에 도천동에 그 조선소가 있었어요. 자그마한 조선들이.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조선소가 그래가지고 요 봉평동 올 때 통영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옮기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 이쪽으로 왔고, 그 다음에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목선이었어요, 목선. 예, 맞습니다. 목선이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경남에 13,600여 대가 지금은 FRP가 거의 98%가 그래요. 예. 그때하고 지금은 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내가 환경하고 안전 아닙니까? 모든 게.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경남도가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하면서 참 이거는 한번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여기 지금 허가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예. 요 8개 업체가 8개 업체가 조수소를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유수민 점 사용을 보니까 작년에 2억 9,651만 4천을 받았더라고. 예, 시행으로. 맞지요? 예. 그럼 조선소 그 안에 그 노동자가 몇 분이나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뭐 수리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뭐 거기 제가 뭐 대충 보니까 야나서가 조금 많고 5, 60명 되고 나머지는 뭐 한 10명, 20명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그 인원을 보니까 한 배가 한 30명 정도 그렇게 뭐 그 안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 사용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점 사용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금 저 공중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8조 8항에는 거기 허가를 받은 그 공중수면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예. 그 뭐 하여튼 혹시 확인해봤습니까?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니 그 일부 업체에서 네. 그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거를 완전히 그냥 그 임대를 타인에게 준 것은 아니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공동 작업이라든지 좀 위탁을 뭐 좀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그 업체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위반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게요. 우리가 그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지금 5년마다 지금 허가를 내주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단속을 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현장에 뭐 가보시는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항상 행정에서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게 잘못됐는가 뭐 이 법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또 이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취소 사유는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법상에는 현행법상에는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취소에 왜 안 됩니까? 예, 그거는 법령상에 이렇게 타인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 명시되기로 이 허가에 대해서 벌금형하고 그렇게 지금 차도록 되어 있고 취소는 또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임대 준 것을 가지고 취소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법은 이 법 사항인데 네. 뭐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근데 예. 이제 거기 보면 취소 사유는 안 되고 64조 이 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되는데 공수면 점 사용 취소 대상은 안 보기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안 되는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위반이. 그 위반이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령상에는 그렇게 네. 명시를 한 것이고요. 네. 이 우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관한 법률 19조에 네. 취소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항에는 지금 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포함이 안 된다. 예, 예. 그럼 또 이제 포함되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이 주로 취소 사유가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사항을 위반한 거. 허가 사항 사항이라면은 그 허가 면적이라든지 또 허가 목적 뭐 그런 사항들을 위반한 사항을 그럼 말합니다. 국장님 허가 면적 있는 걸 한번 나가서 단속하면서 한번 그거를 파악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
그거는 그 한 번씩 관리청에서 나와서 지금 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에 관해 허가 내주는 것도 그 뭐 주거지인가 전용구인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안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조건이 혹시 위반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정도는 부대에 의견도 달고 안 그렇습니까? 부대에 의견을 달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앞으로 뭐 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어떤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그 사업주가 긴장을 하고 뭔가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거 하나고 허가 조건에 뭐 안 된다. 허가는 뭐 취소는 못 한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는 요 보면요. 위법사항이 많아요. 이거 뭐 회사 명칭은 안 밝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법사항 중에 자, 행사 고발되는 건 어찌합니까? 그만 고발하면 끝이에요. 그건 취소 사유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뭐. 그건 안 되고. 예.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취소 사유에 대해서 네. 법령에 나와 있는 사유를 제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가 5년 단위로 지금 허가가 나오고 있다니까. 네.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면 연장을 안 해준다. 변경 허가를 안 해주겠다 하면 그게 이제 결국 취소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행정에서 이를 보실 때 그는 부대에 의견을 달고 조건을 좀 명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부대에 의견 이런 게 혹시 그 해박서나 이런 쪽에 있습니까? 허가 조건은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 허가 조건에. 예. 혹시 그래서 허가 조건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꼭 저희 입에서 취소해라 이런 것보다는 좀 강압적으로 해서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은인 행위가 또 경남도에 아니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경남도에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예로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 계속 임대를 뭐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주거지 주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실제 이게 이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고 해서 지금 한 뭐 30년 그 선박 수리소를 그 저희가 불허가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을 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 그 통정시하고 관련기관 간 지속적으로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그 국장님 이제 국장님 퇴직하실 지 얼마 남았지요? 웃기는 소리 하는 분 하고 있어요. 검토해 보겠다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어보니까 그건 70% 거짓말입니다. 이러더라고. 검토해 보겠다는 게 국장님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얼마 퇴직하시긴 게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뭐 적극 검토입니까?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그 퇴직이 얼마 남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그 이렇게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어서 또 후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그만큼 써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신경 쓴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본다면 저희가 여기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그런 부분들 더 챙겨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저거 8개 업체가 지금 연장해 준 게 2024년 5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본 결혼이 45년이고 예. 그럼 한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3, 4년 정도. 3, 4년 남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우리 통영항입니다. 통영항인데 2016년도에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해양수산부가 통영항에 연접한 강구안항과 동화항의 해저 퇴적물 조사를 한 결과 구리, 비소, 드라이브틸 주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신경계 이상과 생식 기능 파괴를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인 드라이브틸 주석은 기준치의 368배로 높게 나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소에 흘려드는
중금속 오염물질을 통영항에 맞아 죽게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항에 대해 해저 퇴적물의 오염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6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오염도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추진하고 있고 통영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봉평 그 한가구 도남해역 여기 대해서는 올해 2월에 해수부에 지금 오염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시면 저한테 좀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내준 공유수면점 사용 인허가 현장으로 인해 도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자리에서 선박 수리업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적극적이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수산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수산업을 위해서 배는 있어야 되고 또 수리 조선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조선업도 또한 통영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뭐 한 3년 남았네요. 목표 연도로 한 통영시 도시계획 기본 수립 때 보면 조선소 이전으로 통영항에 훼손된 해안선을 녹지 진수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에 따라 안정 일반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남도하고 통영시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공유수면점 사용이 있는 조선소를 이전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이 이제 통영 계획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도 조선업 경기 부진으로 내가 조선업 경영 지원을 위해 고용이익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영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고 통영시 봉평동 일대에 밀집해 있는 수리 조선소들은 다 영시합니다. 이들 조선소가 관광 휴양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통영의 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어서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소음, 악취에 시달리고 색가루, 페인트 분진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방안으로 우리가 우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소들의 방음백이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등으로 영세 조선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예, 관련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작업장 환경 개선 비용 지원, 소형 조선소 어선 건조 진흥 단지 구축 사업 등 영시한 소형 조선소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 사업에 봉평공단 내 소형 조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영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수리 개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리 조선소가 공동 활용 가능한 오일 펜서, 비산먼지 방지막, 집진기, 진공 청소차 등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내 장비 도입을 마무리하여 수리 조선소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소에 대규모 장비들이 설치됩니다. 그 중의 하나로 대형 크레인을 설치해서 선박 건조나 수리 작업에 사용합니다. 한 번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크레인이 지금 6대 있죠, 6대. 6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쓸 수 있는 하나라 했죠, 하나? 국장 한 개라 했죠. 지금 총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8대인데 봉평동 수리 조선소 밀집 지역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부식이 진행되는 고장난 대형 크레인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형 크레인이 주택지나
주택지나 또는 그 작업장이 떨어져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우려를 할 만하다는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리조선 단지 내 대형 크레인 한 대는 주택지와 아주 연접하고 있어서 그리고 장기 미사용으로 안전상 문제가 많아 시의 지속적인 철거 요청으로 지난해 6월에 한 기는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8대가 설치되어 있고 3대는 정상 운영 중이고 5대는 미운영 상태입니다. 우리 도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통영시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조하여 미사용 크레인 5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